후회 없는 노후를 위한 준비. 잭슬식이라는 말이 이제는 낯설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꼭 좋은 뜻만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더 오래 살게 되었지만 그만큼 노후를 준비하는 부담도 커졌습니다. 젊을 때는 그저 나중에 돈이 어떻게든 되겠지 하고 막연히 생각하다가 막상 은퇴하고 나서야 현실을 깨닫게 됩니다. 돈이 부족한 노후는 생각보다 훨씬 고되고 쓸쓸합니다. 그때 그 돈을 아꼈더라면. 70대가 된 지금 많은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하는 후회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노후를 비참하게 만드는 가장 후회되는 지출 5가지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더 현명한 선택을 하길 바랍니다. 불교에서 말하듯 인생은 별표 별표입니다.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가 현재를 만들고 현재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미래를 결정합니다. 부디 이 글을 끝까지 읽고 여러분의 미래를 지혜롭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성인 자녀에게 돈을 퍼주는 것 부모의 사랑이 과하면 독이 된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평생 식당을 운영하며 땀 흘려번 돈으로 아들을 뒷바라지했습니다. 대학 등록금도 대줬고 결혼할 때는 신혼집 마련 비용도 보태줬습니다. 아들이 사업을 시작한다고 하니 가진 돈을 다 내어주었죠. 어차피 내 돈은 나중에 다 아들한테 갈 테니까 미리 주는 게 뭐 어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들은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기대 허덕이면서도 어머니에게 손을 벌렸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노후 자금을 모두 잃었습니다. 이제 70세가 된 그녀는 작은 월세방에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시나요? 놀랍게도 한국에서 이런 사례는 너무나 흔합니다. 불교에서는 애착을 정죄합니다. 과한 사랑은 집착이 되고 집착은 결국 고통을 낳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무조건적인 희생이 꼭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녀가 독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되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도록 한다. 내가 없더라도 이 아이가 잘 살 수 있을까? 늘 고민해야 한다. 노후 자금은 절대 손대지 말자. 부모가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면 결국 자식에게도 짐이 된다. 사랑은 주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녀를 돕고 싶다면 스스로 사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경조사비 쓸수록 손해보는 인간관계. 이번 달만 해도 경조사비로 100만 원 넘게 나갔어요. 경조사비가 너무 부담돼서 친구들 모임에 나가는 것도 겁나요?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있나요? 나이가 들수록 경조사비가 부담된다는 이야기는 여기저기서 들려옵니다. 결혼식, 돌잔치, 장례식, 탄갑잔치, 칠순잔치 이런저런 이유로 불려나가다 보면 어느새 통장이 텅 비어버립니다. 한때는 경조사가 인연을 맺는 중요한 자리였지만 이제는 그저 형식적인 돈거래처럼 변질된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냈으니까 나중에 받을 거야. 이런 마음으로 경조사비를 내지만 정작 은퇴하고 나서 내가 도움을 받을 때는 아무도 찾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교에서는 인연은 진실한 마음에서 오며 돈으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내가 정말 소중한 인연을 위해 쓰는 돈은 가치가 있지만 의무감에 내는 돈은 결국 스스로를 힘들게 할 뿐입니다. 오늘은 노후를 망치는 경조사비 문제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과연 이 돈을 계속 써야 할까요? 아니면 이제는 줄여야 할까요? 경조사비를 안 내면 인간관계가 끊길까? 몇 년 전 50대 후반의 박씨는 렌트를 하며 고민에 빠졌습니다. 회사 다닐 때야 경조사비가 당연했지만 이제는 고정 수입도 없는데 계속 내야 한다? 그는 한 달에 30에서 50만 원씩 경조사비로 나갔고
연간 500만 원 이상을 썼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이 부모님 장례식을 치를 때는 회사 동료 몇 명과 가까운 친척들만 왔을 뿐 그동안 자신이 돈을 냈던 사람들은 대부분 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동안 쓴 돈은 다 모였다. 그는 이 일을 계기로 정조사비를 줄이기로 결심했습니다. 상식적인 모임에는 참석하지 않고 정말 소중한 사람들에게만 마음을 담아 인연을 이어가기로 했죠. 그 후로 몇 년이 지났습니다. 놀랍게도 그의 인간관계는 전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돈이 아닌 진짜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만 남았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조사비는 노후의 복지 투자라고. 한국 사회에서는 정조사비를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내가 젊을 때 많이 내두면 나중에 받을 수 있을 거라는 믿음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퇴직 후 정조사에 불려나가는 횟수가 줄어든다. 예전 직장 동료들은 이미 연락이 끊긴다. 가족 외에는 내가 어렵다고 해서 도와주지 않는다. 즉, 평생 뿌린 돈의 절반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노후에는 돈을 쓰는 사람보다 받는 사람이 많아지기 때문에 젊을 때 낸 돈이 그대로 돌아올 확률은 더욱 낮아집니다. 나중에 받을 거니까 괜찮다는 생각은 위험한 착각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은 진짜 인연이다. 불교에서 말하듯 인연은 억지로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정조사비를 내지 않아도 진짜 소중한 사람들은 내 곁에 남습니다. 가까운 가족과 친구들에게만 정성을 담아 참석하자. 부담이 되는 경우 꼭 참석하지 않아도 된다. 돈보다는 진심 어린 축하나 위로의 말 한마디가 더 가치 있다. 노후에는 돈보다 중요한 것이 건강, 그리고 진짜 인연입니다. 정조사비에 얽매이지 말고 내가 정말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관계에 집중하세요. 은퇴 후 정조사비 줄이는 5가지 방법. 1. 참석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한다. 모든 정조사에 다 가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자. 정말 중요한 행사에만 참석하자. 2. 정조사비의 기준을 정한다. 가까운 가족 10만 원, 20만 원. 친구 현재 직장 동료 3만 원, 5만 원. 의무적인 관계 2만 원, 3만 원. 3. 온라인 송금이나 간단한 선물로 대신한다. 직접 참석이 부담스러울 때 온라인 송금으로 마음을 전하자. 때로는 돈보다 따뜻한 메시지가 더 큰 감동을 준다. 4. 정조사 문화 자체를 바꾸자. 우리부터 부담스럽지 않은 작은 행사 문화를 만들자. 결혼식, 장례식도 최소한의 사람들과 간소하게 치르는 것이 좋다. 5. 자신의 노후를 먼저 챙기자. 돈이 없으면 결국 남에게 손을 걸려야 한다. 정조사비를 줄이고 내 건강과 미래를 위해 저축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 노후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70대가 된 후 많은 분들이 후회합니다. 그때 그렇게 많은 정조사비를 쓰지 말걸. 진짜 친구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돈을 냈던 게 아깝다. 하지만 후회는 늦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바꿔야 합니다. 정조사비에 얽매이지 말고 정말 가치 있는 곳에 돈을 쓰세요. 상식적인 관계보다 진짜 인연을 소중히 여기세요. 노후를 위해 내 자신을 먼저 챙기세요. 돈을 잃는 것은 다시 걸면 됩니다. 하지만 노후의 안정과 평온을 잃은 것은 되찾기 어렵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나를 위한 지혜로운 선택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노후가 더 가볍고 더 행복해질 것입니다. 이것만 투자 한 방울 노리다가 모든 것을 잃다. 이거 투자만 하면 몇 배로 불어난다.
나도 이제 노후에 편하게 살 수 있겠지? 그런데, 돈이 어디 갔지?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안정적인 수입을 꿈꿉니다. 그리고 이 꿈을 이루기 위해 투자를 시작하죠. 하지만 문제는 잘못된 투자 한 번으로 평생 모은 돈을 한순간에 날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듯 결표 탐욕은 곧 고통의 시작 결표입니다. 큰 돈을 벌고 싶은 욕심이 커질수록 결국 그 욕심이 우리를 더 깊은 나락으로 빠뜨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한방을 노리다가 모든 것을 잃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노후를 망치는 투자 실수와 어떻게 해야 돈을 지킬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글을 읽고 여러분이 노후 자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트코인 투자로 노후를 준비하려 했던 70대 김씨. 은행에 돈 넣어도 가짜 이자가 얼마 된다고. 요즘은 다들 주식이란 코인으로 돈 번다던데 나도 해본다. 70대 김씨는 친구의 소개로 비트코인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운이 좋았습니다. 그는 500만 원에 투자했고 한 달 만에 7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이거 진짜 대박입니다. 더 큰 돈을 벌 욕심에 그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투자 금액을 1억 원으로 늘렸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비트코인 시장이 폭락했습니다. 1억 원이었던 돈은 단 2천만 원도 안 되는 금액으로 줄었습니다. 결국 김씨는 평생 모은 돈을 한순간에 잃고 말았습니다. 이제 그는 작은 월세방에서 정부지원금으로 겨우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그때 욕심만 부리지 않았어도 내 노후가 이렇게 비참하지는 않았을 텐데.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시나요? 하지만 놀랍게도 한국에서는 이런 사례가 너무나 흔합니다. 노후를 노리는 사기꾼들의 달콤한 유혹. 매일 2%씩 수익 보장. 원금 100% 보장. 아무것도 안 해도 돈이 저절로 늘어난다. 이런 광고 본 적 있으시죠? 하지만 현실에서 고수익 플러스 저위험린 투자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노인들이 이런 말에 속아 전 재산을 날리고 있습니다. 노인들만 노린 금융 사기. 얼마 전 한 노인 부부가 월 10%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사기 펀드에 3억 원을 투자했다가 모든 돈을 잃었습니다. 처음 두 달은 매달 이자가 들어왔고 그들은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 뒤 투자회사는 갑자기 문을 닫고 사라졌습니다. 보이스피싱에 속아 평생 모은 돈을 날리다. 어느 60대 여성은 은행 직원을 사칭한 사기꾼에게 속아 5억 원을 송금했습니다. 그녀는 당신의 계좌가 위험하다. 돈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한다는 말에 속았죠. 결국 그녀의 돈은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나는 안 속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사기꾼들은 점점 더 두려워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인터넷, SNS, 심지어 친구를 가장한 문자까지 이용해 우리를 속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수익 플러스 저위험이라는 말이 나오면 100% 사기라고 생각하세요. 절대 남이 추천하는 투자에 바로 돈을 넣지 마세요. 은행, 증권사, 공공기관은 절대 전화로 송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투자로 돈을 벌려면 노후 투자 원칙 5가지. 1. 잘 모르는 투자에는 절대 손대지 마라. 남들이 다 하니까 라는 이유로 투자하면 안 됩니다. 주식, 펀드, 부동산 등 모든 투자는 공부가 필요합니다. 모르면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2. 무리한 대출을 받아 투자하지 마라. 은퇴 후에는 안정적인 생활이 가장 중요합니다. 대출을 받아 투자하면 잘못될 경우 집까지 날릴 수 있습니다. 3. 투자 수익보다 원금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젊을 때는 큰 돈을 벌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만 노후에는 있는 돈을 지키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절대 한 방을 노리지 마세요. 고수익을 보장하는 투자는 100% 사기다. 매달 5% 수익 보장 같은 말에 속지 마세요. 높은 수익을 얻을수록 높은 위험이 따릅니다. 원금 보장이 되는 안전한 투자를 선택하세요. 5. 믿을 수 있는 곳에만 투자하라. 은행, 공인된 금융기관, 정보보증 상품 위주로 투자하세요. 친구나 가족이 추천하는 투자라도 반드시 직접 확인하세요. 노후에는 걸기보다 지키기가 더 중요하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 돈을 더 굴려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노후에는 수익을 높이는 것보다 손실을 막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는 많지만 일행 돈을 되찾기는 어렵습니다. 작은 돈이라도 꾸준히 저축하고 안정적인 상품을 선택하세요. 노후에는 고수익보다 안전이 더 중요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욕심을 버리고 신중하게 투자하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노후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과도한 건강보조제. 진짜 건강은 약이 아니라 생활 습관에서 온다. 이것만 먹으면 무병장수. 이 영양제 없으면 건강이 더 나빠질 거야. 몸이 아프면 돈으로라도 건강을 사야지. 어느 순간부터 건강보조제 광고가 넘쳐납니다. 15일 전엔 이거 안 먹으면 큰일 난다는 시기 광고가 쏟아지고 인터넷에는 이 약만 먹으면 관절이 튼튼해진다는 정보가 가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후에 건강이 나빠질 것을 걱정합니다. 그래서 비싼 건강보조제를 사서 먹기 시작하죠. 하지만 문제는 건강보조제가 정말 효과가 있는지 확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즉 증용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무엇이든 지나치면 해가 됩니다. 건강을 위해 영양제를 먹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무조건적으로 믿고 맹신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오늘은 노후를 망치는 건강보조제 소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진짜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건강을 제대로 지킬 수 있을까요? 한 달에 50만 원어치 건강보조제를 먹는 60대 박씨. 박씨는 62세의 천돈만 주부입니다. 퇴직한 남편과 함께 노후를 보내고 있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 건강보조제 소비가 급증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여기저기 아프니까 이거 먹으면 혈압도 안정되고 뼈도 튼튼해집니다. 처음에는 비타민과 오메가3 정도만 먹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서 이것도 좋아, 저것도 꼭 먹어야 해 하는 말을 듣고 어느새 한 달에 50만 원 넘게 건강보조제를 사 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양제가 오히려 몸을 망치고 있어요. 너무 많은 약과 보조제를 먹으면 간과 신장이 부담을 받아서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박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건강을 지킨다고 생각했던 습관이 오히려 건강을 해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몇 가지 건강보조제를 드시고 계십니다요? 건강을 챙긴다면서 오히려 몸을 망치고 있는 사람들. 이 약 먹으면 혈관이 깨끗해진다. 이 영양제 안 먹으면 면역력이 떨어질 거네. 관절 공고를 위해 이걸 꼭 먹어야 해. 사람들은 건강을 지키기 위해 많은 돈을 씁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약들이 정말 효과가 있는지 아무도 확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비싼 영양제가 건강을 망친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필요하지 않은 영양제를 과다 복용할 경우 간과 신장에 무리를 진다. 칼슘 보충제를 너무 많이 먹으면 오히려 혈관이 막힐 위험이 높아진다. 비타민 D를 과다 섭취하면 신장 결석이 생길 수 있다.
효과 없는 건강보조제에 돈을 쓰는 이유? 사람들이 건강보조제를 사는 가장 큰 이유는 불안감입니다. 혹시라도 건강이 나빠질까봐, 다들 먹으니까 나도 먹어야 할 것 같아서, 이거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니까. 하지만 이런 심리 때문에 불필요한 약에 큰 돈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불들에서는 진짜 건강은 몸과 마음의 균형에서 온다고 말합니다. 건강보조제는 보조일 뿐, 기본적인 생활 습관이 건강을 결정합니다. 진짜 건강을 지키는 것 영양제보다 중요한 5가지 습관. 1. 운동이 최고의 건강보조제다. 걷기, 근력운동, 스트레칭을 꾸준히 하면 건강은 자연스럽게 좋아진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 30분 걷는 것만으로도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40% 감소한다. 2. 건강한 식습관이 영양제보다 낫다. 비타민과 미네랄은 자연식품에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다. 채소, 과일, 견과류, 생선을 충분히 먹으면 건강보조제가 필요 없다. 3. 수면이 약보다 강하다. 하루 7, 8시간의 수면은 최고의 면역 강화제이다. 연구에 따르면 잠을 충분히 자는 사람은 감기에 걸릴 확률이 50% 낮다. 4. 스트레스 관리가 건강을 좌우한다.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각종 질병이 생긴다. 명상, 심호흡, 가벼운 산책이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효과적이다. 5. 건강보조제는 꼭 필요한 것만 먹자. 의사와 상담 후 필요한 영양제만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맹목적인 건강보조제 소비는 오히려 몸에 해가 될 수 있다. 노후에는 건강이 곧 재산이다. 우리는 종종 돈을 벌어서 건강을 산다는 착각을 합니다. 하지만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불필요한 영양제에 돈을 쓰기보다 운동하고 좋은 음식을 먹고 잘 자고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노후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약에 의존하지 말고 생활 습관을 바꾸세요. 진짜 건강은 약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옵니다. 요양비 마지막까지 품위를 지키는 것. 늙으면 병원비가 가장 큰 부담이다. 노후에 의료비만 줄여도 생활이 훨씬 편해질 텐데, 건강할 때 미리 대비했어야 했는데, 노후를 망치는 가장 큰 지출 중 하나가 바로 요양비와 의료비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언젠가는 몸이 약해지고 병원 신세를 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때가 닥쳐오기 전까지는 준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병원비와 요양원 비용은 나이가 들수록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커집니다. 만성질환이 생기면 평생 약을 먹어야 한다. 병원에 입원하면 한 달에 수백만 원이 들어간다. 요양원에 가면 월 200에서 300만 원이 기본이다. 불교에서는 육신은 덧없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몸을 소홀히 할 수는 없습니다.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마음도 지치고 돈도 계속 쇠어나가게 됩니다. 오늘은 노후의 가장 큰 지출인 요양비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마지막까지 품위를 지키며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까요?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돌보며 깨달은 것. 60대 후반의 이 씨는 몇 년 전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셨습니다. 처음에는 집에서 직접 돌보려 했지만 하루 24시간 간병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요양원에 모시게 되었고 한 달에 250만 원 이상의 비용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어머니는 우리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지 못합니다. 요양원에 계신다고 마음이 편한 것도 아니고 비용도 부담스럽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보며 자신의 미래를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나중에 요양원에 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건강을 지키는 것이 최고의 재테크라는 말을 이제야 실감하네. 이 씨는 깨달았습니다.
젊을 때 건강을 관리하지 않으면 결국 요양원에 가게 될 확률이 높다.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결국 가장 큰 절약이다. 노인이 되면 왜 의료비가 이렇게 많이 들까? 나이가 들수록 만성질환이 늘어난다. 고혈압, 당뇨, 관절염 등 항생약을 먹어야 하는 점들이 생긴다. 약값, 병원 검사비가 계속 늘어난다. 건강이 나빠질수록 병원 방문 횟수가 많아진다. 한 달에 몇 번씩 병원에 다니다 보면 교통비, 검사비, 약값까지 부담이 커진다. 병원에 오래 입원하면 돈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입원비 플러스 간병비 플러스 치료비 한 달에 수백만 원이 깨진다. 요양원에 가게 되면 생활비가 감당이 안 된다. 국가 지원을 받지 못하면 월 200에서 300만 원 이상의 비용이 든다. 가족들에게 부담이 되고 결국 본인도 경제적으로 어려워진다. 이제는 선택해야 합니다. 병원비와 요양비를 감당할 수 있도록 돈을 더 모을 것인가? 아니면 병원비가 들지 않도록 건강을 미리 지킬 것인가? 요양비와 의료비를 줄이는 5가지 방법. 1.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을 잘 활용하라. 건강보험 혜택을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국가 건강검진을 챙기자. 실손보험이 있다면 미리 점검하고 불필요한 보험료는 줄이자. 노후의 의료비가 걱정된다면 노후 실손보험 가입을 고려해보자. 2.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최고의 절약이다. 건강할 때부터 운동, 식습관, 수면 습관을 관리하자. 하루 30분 걷기, 근력운동, 스트레칭이 병원비를 줄이는 최고의 방법이다. 3. 정부의 노인 의료 지원 제도를 활용하라. 기초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 제도 등 다양한 지원 제도가 있다. 본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미리 알아보고 최대한 활용하자. 4. 요양원이 아닌 재택 돌봄을 고려하라. 요양원에 가지 않고 집에서 돌볼 수 있는 방문 요양 서비스를 활용하자. 국가 지원을 받으면 비용 부담이 줄어든다. 5. 건강한 친구, 가족과 함께 생활하라. 사람들과 어울리고 웃고 이야기하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최고의 방법이다. 고립되지 않고 활발한 사회생활을 유지하면 건강이 좋아진다. 노후를 후회 없이 보내려면 노후에 후회하는 가장 큰 것 중 하나는 몸을 더 잘 관리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건강할 때는 건강의 소중함을 모릅니다. 하지만 한 번 건강을 잃으면 돈이 있어도 되찾기 어렵습니다. 건강이 곧 재산이다. 병원비를 줄이고 싶다면 운동하고 바른 식습관을 가지세요. 요양원에 가기 싫다면 젊을 때부터 건강을 관리하세요. 의료비 걱정을 줄이려면 보험과 정부 지원 제도를 잘 활용하세요. 우리는 언젠가 노인이 됩니다. 그때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여러분은 노후의 요양비와 의료비에 대해 어떻게 대비하고 계신가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실천하고 있는 습관이 있나요?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